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4장 화학 반응의 종류와 용액의 화학 양론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 일단 이제 우리 수용액 반응이 좀 많아요. 일반화학은 이제 유기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기용매에서 반응이 많지만 우리는 뭐 반응을 크게 나눈다면은 뭐 기체 반응 그리고 수용액 반응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특히 이제 수용액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앙금 생성이라든지 침전 반응 그런 이제 우리가 복분해 반응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수용액 반응 중에 이제 치환 반응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반응들이 대표적인 산화원 반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들 또 하나 이제 산염기 반응. 그래서 이제 산염기라고 하는 것을 꼭 수용액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화학에서는 그런 수용액 조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반응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한테 줄 때 농도로 주거든요. 뭔가 정보를 농도로 주고 부피로 줘요. 사실은 이제 농도라는 개념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참 천차만별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 농도 그러면요. 정의를 얘기해달라 했더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퍼센트 농도도 얘기해주고 공부하신 분들은 몰 농도도 얘기해주시고 뭐 몰랄 농도, 몰 분율까지 다 얘기해주시는데 농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거지 농도에 대한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농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부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그런 관련해서 이제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화학 반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물은 가장 흔한 용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용액 파트를 가게 되면 그 용액을 할 때도 이제 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은 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은 이제 부분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화학 결합을 배우지 않았고 분자에 대한 결합을 다 하지 않아서 분자에 대한 정보를 다 하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극성 분자 그러면요 어딘가에 이제 극이 있다는 뜻인데 자 H2O가 있어요. H2O는 사실은 이제 이게 루이스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될 때 이 수소에 있는 전자와 산소에 있는 전자가 서로 공유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산소한테 너 전자 몇 개야 그러면 나 8개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소한테 너 몇 개 그러면 나는 2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유되어 있는 전자인데요. 실제로 이제 공유되어 있다면 얘가 딱 중앙에 두 원자 사이에 딱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거든요.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이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원자의 구조와 주기성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로 할 수 있고 그럼 어쨌든 얘 끌려가 있으니까요 전자를 뺏기고 있는 쪽은 당연히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될 것이고 전자를 얻는 쪽은 당연히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띠게 될 거예요. 물론 NaCl 같이 이렇게 NA가 이렇게 양이온되고 이 전자를 Cl이 받아서 이렇게 이온이 되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부분 전화, partial positive, partial negative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물은 아주 흔한 용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universal solvent다 이렇게 말을 써요.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 NaCl 같은 그런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면요. 요 Na 플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인력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는 서로 인력이 있고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는 서로 이제 반발력이 있는데 그럼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우리가 이제 소금이 NaCl이라는 소금이 물에 녹아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분 전하를 띠고 있는 요 산소 부분 음전하 부분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반대 전하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양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이 빨간색 애들이 산소잖아요. 그 산소의 음전하가 서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은 H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l-의 경우에는 이렇게 H가 부분 양전하로 향하게 되고 얘가 이런 상호 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물 분자가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용매라고 하는 애가
용매 입자가 용지를 둘러싸는 현상을 용매화라, 용매화. 그걸 이제 우리가 솔베이션이란 말을 쓰고요. 특히 그 용매가 물일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수화 또는 하이드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써요. 솔벤트가 물일 때 그것을 하이드레이션이라 하는 거고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사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아주 강한 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분자에 의해서 이온화되는 것은 사실은 이 수화에 의한 엔트로피의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탈피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화 엔탈피가 좀 매우 커요. 그래서 비록 이제 엔트로피 관점에서는 좀 불리하긴 한데 수화되는 과정 자체는 하지만 이제 엔탈피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뭐 이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엔탈피 전체야 뭐 흡연일 수 있어도 엔트로피 때문에 높기도 해요. 왜냐하면 NaCl은 막 이렇게 고체로 붙어 있다가 이온이 되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럴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화 엔탈피적으로 그러니까 Na 플러스를 떨어뜨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떨어뜨리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수화 엔탈피에 의해서 또 많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정은 매우 강한 인력으로 결합돼 있지만 이러한 물 분자에 의해서 그 이온들이 각각 이런 안정화된 효과 때문에 녹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이때 관련되는 힘이 뭐냐면 이온,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힘이라 불러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쌍극자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극성인 물 분자는 염의 양이온, 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의 양이온 및 음이온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이게 뭐라고요? 이온 쌍극자 힘이다 이런 뜻인 거고요. 이온성 물질들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매우 다양한데, 자, 염화소듐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는 염화나트륨 했지만 지금은 소듐이라 하죠. 염화소듐은 물에 잘 녹지만 염화은은 거의 녹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솔로빌리티 룰 해가지고 용해도 규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규칙이 아니죠. 그냥 현상을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요. 사실 보기 좋지도 않아요. 우리만 보기는 좋은데 외우긴 쉽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 용해도 규칙은 조금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고 좀 외워주실 필요는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일반화학적인 수준에서 누가 가라앉아, 누가 뭐 녹아 이런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중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는 나눠서 특히 물에 녹지 않는 것, 일반학 범위에서는요, 물에 녹지 않는 게 훨씬 더 문제거리가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평형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에서는 단순히 침전, 앙금 생성하면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 일반화학에서는 그 난용성 염,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가 가라앉는다고 했던 그런 염들이 아주 극히 일부지만 녹고요. 그런 녹는 용해 과정들이 여러 가지 공통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킬레이트 이온을 그 착이온을 만들어서 이제 평형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온성 물질들의 물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는 이온들 간의 인력의 세기와 그 다음에 이온들의 간의 물 분자 간의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겠지만 델타 G 용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델타 H 용해인데 이제 마이너스 T 델타 S 뭐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의 자발성을 얘기할 때 하는 거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어내려면요, 그 이온 결정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가해 주어야 끊어져 나가요. 그 끊어져 나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항상 자연계 어떠한 과정들은요, 에너지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그 에너지 투입한 것을 뭔가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그 과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물 분자와 이런 이온들의 이온 쌍극자 힘에 의한 안정화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온들 간의 인력의 세기와, 그죠? 그 뭐예요? 이온들끼리 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화학결합에 해당하는 의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들의 물 분자에 대한 인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체를 떨어뜨리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온이 이런 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CaCO3가 있죠.
이거 보면은 2 플러스 2 마이너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2 플러스 2 마이너스인 것들이 물에 안 녹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온 간의 전하가 크기 때문에 결합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게 많은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단순화시켜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좀 러프하게 본다면 전하가 큰 놈들이 조금 잘 녹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는 거고요. 뭐 당연히 에이지실 같은 거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하의 크기로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용해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규칙이라는 말을 붙여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잘 녹지 않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AgCl, AgBr, AgI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납 PB2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탄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OH-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가라앉는 편이고요. 안 그런 것도 좀 많아요. 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많이 보면서 좀 현상적인 거니까 좀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영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디스크리티브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현상을 내가 관찰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뭔가 특별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해도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은 규칙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규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리할 때는 이제 몇 가지 나눠서 뭐 이 정도가 있으면 물에 잘 녹아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제 정리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많이 좀 보고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 보여요. 아시겠죠?